자, 제가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매수 신호를 많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떨어지며 공포에 사겠다 뭐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아마 물타기 2차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매물들을 가지고 증시가 오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오전에 라이브 강의했었죠. 근데 방송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영상으로 짧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증시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악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뭐 내린다 말하기 전부터 우량 주식 위주로 먼저 올랐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나쁠 이유가 없는 게 매출이 그렇다면 떨어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매출이 오히려 지금 늘어나는 시점 가운데 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그럼 왜 고점론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시는요, 투자라는 건요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 주식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누가 툭 던져요. 야, 그거 너무 고점이야. 자, 그렇게 툭 던진 말이에요. 근데 이 툭 던진 말에 마치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처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투자라는 거,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하면 불안해서 매도 포지션 잡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던지니까 쟤도 던지고, 제가 던지니까 나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점에서는 가줄 땐 빨리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죠. 벌써 일주일 전이네요. 일주일 전에 그냥 금요일날 밀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래야 수월하게 더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이 불안감이 도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매도가 매도를 일으킨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무시할 수 있냐?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무시할 수 없냐면 들어온 돈의 규모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단순하게 봐도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신용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악성 매물을 동반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니까 매수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물리게 된 거고, 야, 이번에 진짜 반등이야 했다가 추격 매수해서 또 물리게 되는 거고, 또 물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들이 이런 반등이 없었으면 아예 들어오질 않았을 텐데, 반등이 나오니까 괜히 매수해서 이 사람들을 싹 다 물리게 만들어서 끌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려온 시점에서 야, 증시가 저평가됐다 하면서 용기 있게 사는 사람들까지 더 추가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세력에게 이 주도권이 있습니다. 근데 세력이 정말 착한 사람들처럼 그냥 여기서 수직 상승해서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착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 매물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뉴스나 또는 시장이 또 조금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매도하지 않을 것도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면 무거워진 주식, 많이 들어온 이 가격대에서 더 밀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돈이 이전에 들어왔던 돈의 규모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매도의 힘도 굉장히 강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된 이상 추가적인 공포의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열렸어요. 지금까지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여기서 올렸으면 아무도 그렇게 매물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매물대만 형성돼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매도 물량들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밑으로 열리게 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별일이 없잖아요. 별일이 없으면 매도할 일도 없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버티기를 해요. 그렇겠죠. 버티면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손절은 하기 싫고, 그런 매물에 의해서, 버티기 매물에 의해서 더 이상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터지는 건데, 미국장이 또 하락하거나 그럼 터지는 건데, 버티기 매물로 그냥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건 또 쉽지 않겠죠.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 무거운 매물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역시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를 좀 길게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고점 여기까지 찍고 조정이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오른 수치에 비하면, 올라간 수치에 비하면 떨어진 게 조정이 어때요? 조정이 막상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별 의미를 두고 듣지 마세요. 그 전에 그 이상했던 코스피 움직임을 보면 3,500을 와도 이상하지 않죠, 사실은. 원래 이상한 놈이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대외적으로 정말 큰 악재가 터졌을 때나 뭐 올 수 있는 자리고, 그런 건 예상하지 말랬죠. 대외적인 악재는 잘 안 터집니다. 어지간하면. 지금은 수급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밑을 좀 더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 추가 매수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의 판단이니까.
근데 밑을 조금 더 열어놓아서 증시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와 원인은 뭐라고요? 매물대 형성이 너무 더럽게 됐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위로 올려 보내는 건 정말 새로운 어떤 재료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보면 안 되겠죠. 지금 당장 오르네 마네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뇌동매매하게 돼요. 물리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형성이 굉장히 매물대를 빡세게 몰고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지금 당장 올라가길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동매매해요. 또 감정적으로 하고 홧김에 그냥 손절하고 또 다른 거 매수하고 바이오 매수하고 또는 뭐 다른 걸 매수하고 그러다 또 손실이 누적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아시겠죠? 지금은 매매 회전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주식 고수 아니면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